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 겉보기엔 평화롭고 고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늘 다정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미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집 안에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며느리 김민정의 손끝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언제나 조금씩 불안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늘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웃으며 대답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서 묘한 낯설미 느껴졌습니다. 분명 웃고 계셨는데도 저는 그 웃음 뒤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랍을 급히 닫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정아, 왜 거기 서 있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히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우리 어머니 원래 좀 조심스러운 분이셔. 괜히 신경 쓰지 마.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큰 물음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다. 그날 저녁 집 안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했어요. 창문을 닫으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 이정자의 방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굳이 닫고 지나가면 될 일을 저는 멈춰서서 안쪽을 잠깐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은 늘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빛을 받으며 잿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문만 닫고 나와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습니다. 발바닥 밑에서 장판이 얇게 우는 소리가 나자 괜히 도둑이 된 것처럼 심장이 철렁했어요. 창문을 닫고 돌아서려는데 책상 서랍 하나가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티 나지 않게 쓱 밀어 넣으려다
손끝에 종이에 거친 감촉이 걸렸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닫아. 그냥 닫고 나가.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손가락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서랍을 엄지로 더 밀어 넣으려던 힘이 풀리면서 서랍이 스르르 앞으로 더 열렸습니다. 어둑한 서랍 안쪽에 표지가 달아 까슬까슬해진 얇은 공책 한 권이 보였어요. 모서리는 다 헤어져 종이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표지엔 누군가 오래전에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 안 돼요. 제 안의 한 목소리가 분명히 말했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 집 봉기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답이 저기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마치 젖은 성냥을 긁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공책을 들어 올리는 순간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건조한 냄새가 코끝에 와닿았고 그 냄새가 곧바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결혼 첫날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익숙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와 닮아 있었어요. 반가움과 낯설미 동시에 밀려오는 그 복합적인 기분 말이에요. 저는 책상 의자에 살짝 앉아 공책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은 날짜와 날씨, 짧은 메모들로 시작됐어요. 시장에 다녀옴, 무빛이 곱다, 박준호, 오늘 늦게 들어옴, 국 싱겁다 함. 글씨는 힘을 준 부분과 힘이 빠진 부분이 극명히 갈렸고 그 리듬을 따라가다 보니 어머니의 하루가 제 귓가에서 작은 숨으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평범했고 그래서 더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바스락이며 넘어갈 때마다 손끝에 먼지, 알갱이가 미세하게 긁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웃자 괜한 오해였어요. 스스로를 달래며 2장, 3장을 넘겼는데 그때 제 시야가 멈췄어요. 어떤 특정 문장 때문은 아니었고 문장 사이에 스며 있는 낯선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밥상, 같은 대화, 같은 하루를 적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글씨가 아주 잠깐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더니 획이 길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마치 마음이 흔들리다 이어붙인 선처럼요. 저는 목을 한번 축이려 침을 삼켰고 그 작은 소리마저 방 안에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정아, 복도 쪽에서 어머니의 낮은 기척이 스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공책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고 무릎 위에 공책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서랍을 반쯤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방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어머니의 발걸음은 욕실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팔뚝에 돋은 소름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진정되고 나서 저는 공책을 다시 열었다가 또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자꾸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박준호 퇴근 늦음, 좋아하는 찌개 끓임, 김민정 요즘 힘들어 보임, 쉬라 함. 제 이름이 2~3번 등장하는 걸 보자 갑자기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기색을 보고 있었구나 싶으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문장 사이사이에 찍힌 작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표였지만 꼭 눌러 찍은 자국이 종이를 약간 파고들어 뒷장까지 점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점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삼킬 때마다 찍어 내려간 점처럼 보였어요. 저는 손끝의 떨림을 스스로 달래며 마지막 부분을 향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글씨의 모양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힘이 들어가 획이 무겁고 간격이 약간 어긋나 있고 종이의 가장자리가 약하게 젖은 듯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만 읽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읽으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줄만 더 읽으면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게 될 거라는 확신 같은 것 말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고 이어 발걸음이 다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봉책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 손잡이를 손바닥으로 가리듯 눌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평소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창문 닫으려고 들어왔어요. 바람이 세서요. 어머니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고 제 얼굴을 잠깐 훑어보더니 그래, 고맙다 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이 맞물리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허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파묻히듯 주저앉았어요. 거실로 나오자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물 한 컵을 따르는데 유리컵 벽면에 물방울이 닿으며 미세한 울림을 냈고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어요. 한 모금 넘기자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움과 함께 방금 전 장면이 전율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민정, 침착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 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벽지를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어요.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장판 무늬가 물결처럼 흔들려 보였고 제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그 물결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방의 책상, 반쯤 열린 서랍, 다른 표지, 눌러 찍힌 점들, 그리고 글씨 모양의 변화, 한 장 또 한 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려던 그 순간의 묘한 끌림과 두려움. 저는 손목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답을 알 것 같았어요. 그 공책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이 집의 무게를 설명해 줄 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감지해 온 어떤 균열의 정체일지도 몰라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해졌습니다. 도망치듯 덮었던 마지막 장을 다시 열어봐야겠다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지만 제 삶을 불안으로 채워둘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베개를 껴안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정, 겁내지 말아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요.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속삭이자. 어둠 속에서 초침 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문 너머 어딘가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는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것을요.
그 마음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는 곧 마주하게 될 거라고 이상하게도 확신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은 사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번개처럼 제 마음을 갈라놓았고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불안해 사로잡혀 시어머니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제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저는 목구멍이 막히는 듯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때도 저는 웃는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일기장에 글귀를 곱씹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남편은 누구지? 왜 이런 걸 기록하셨을까? 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쳐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각.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일기장을 꺼내는 순간 손끝에서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고 손은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첫 장에서 읽었던 그 충격적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똑똑히 확인하듯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이어진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마음은 매일 갈라지고 무너졌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와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내 손으로 키워낸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번져 보일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로 지키겠다는 결심이 글자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에 남은 피랍, 삐뚤어진 획, 마침표마다 깊게 찍힌 흔적 속에서 시어머니의 절망과 다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나는 멀리서 소식을 듣기만 한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종이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덮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다리가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고 제 숨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모든 불안과 거리감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종 지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정, 이유 없이 제게 건네던 애매한 말들, 문틈 사이에서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바로 이 진실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제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정체에 대한 깊은 혼란과 두려움,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피할 수도 없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문장들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제 숨은 가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가장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머릿속에서 일기장 속 글귀가 떠올라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이 한 줄은 제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래된 기록일 수도 있어.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겠지. 그러나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일기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찾아오자 저는 조심스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 공기는 서늘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내는 순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이미 읽었던 충격적인 문장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각오로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나는 멀리서 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박히는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다니, 그럼 남편은 누구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지금껏 숨겨온 걸까? 수많은 질문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그 그림자. 이유 없이 느껴졌던 거리감이 모두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기 위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남편 박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의 눈빛.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의 손길.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혈연이 아닌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떨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곁에 있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나 차마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서 저는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진짜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대신 눈앞에 아들을 붙잡으며 살아온 세월.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오시느라. 그러나 동시에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은 제게도 깊숙이 파고들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과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요. 저는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일기장 속 문장이 다시 떠올라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이 두 문장이 제 하루를 무너뜨렸습니다.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생의 삶이 무너져 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한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정리하던 순간,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순간 그 눈빛에서 스친 긴장감은 제 가슴을 더 조이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에서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쓰인 내용 사실인가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제 손목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말 그걸 본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쓴 글일 뿐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렇게나 끄적인 것뿐이다.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히려 거짓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단순히 헛소리였다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요? 남편은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분명 내 아들이다. 내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묻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조금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떨리는 목소리와 애써 감춘 눈빛은 확신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울컥 솟아오르는 감정을 눌러 담으며 겨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잡으며 당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제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는 몰라야 한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 내가 꼭 지켜다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함,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진실은 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서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 비밀을 짊어져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버린,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기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국을 끓였는데 숟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더 이상 예전의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진실을 아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걸까? 속으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을 짓누르는 상처가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일상도 변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나가도, 함께 저녁을 준비해도 저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속에서 숨겨진 그림자가 보였고,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의심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아, 피곤하면 좀 쉬어라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나를 피하려는 건 아닐까? 내가 뭘 더 알게 될까 두려워 그러는 건 아닐까? 라고 되뇌었습니다. 평범했던 말과 행동조차 제겐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면 저는 늘 시어머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종이를 넘기는 듯한 작은 소리, 때로는 낮게 흘러나오는 한숨 같은 소리. 저는 귀를 기울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 손잡이에 손을 얹어보기도 했지만 끝내 돌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버리면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씻다가 손에서 힘이 풀려 떨어뜨릴 뻔했고, 잠시 앉아 있으면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요즘 피곤하지? 너무 무리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어넘기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 안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빛, 굳어버린 입술. 이게 정말 나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제가 먼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도 일기장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그 글씨가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나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방 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더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밀은 저를 고립시켰고 저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피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불안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자꾸만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라. 끝까지 읽어라.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답이 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복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제 발걸음은 얼음장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내는 순간 제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공책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앞서 읽었던 문장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다. 진짜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기록이지만 여전히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기록과는 다른 글씨체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획마다 힘이 들어가 종이가 움푹 패였고 글씨 주변에는 번진 자국이 있어 눈물이 떨어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며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품고 키운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껏 가슴을 짓누르던 의문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피보다 더 진한 애정을 쏟으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제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을 위해서라도 이 비밀은 끝까지 숨겨야 한다. 진실이 드러난다면 아이의 삶이 무너질 것이고 민정 또한 상처받을 것이다. 나는 나 혼자 짐을 짊어지고 이 비밀을 지켜내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불안과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나 악의가 아니라 저와 남편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번졌고 방 안 공기는 제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지만
제 귀에는 제 울음소리만 가득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일기장을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붙잡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발자국은 곧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방을 나서려는 순간 제 눈에는 마지막 문장이 아른거렸습니다. 내겐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만이 전부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끝났고 이제 저는 진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지, 남편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다가 곧 조심스레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다 말해주세요. 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닌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사실은 나도 오래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불과 몇 해 전이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 꼭 쥐고 눈을 감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이 태어난 해에 병원은 큰 혼란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았고 의료진은 지쳐 있었다다. 나는 분명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그날 아기들이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들은? 시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와 피가 이어진 친아들은 다른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키운 아들, 준호는 분명 내 아들이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내가 안고 키운 세월이 내 마음을 이어주었으니까.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시어머니의 죄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저도 함께 짊어질게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진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인해 보이던 분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움켜쥐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친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과 추억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피보다 더 강한 함께한 세월과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